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그 주제를 오늘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다룰 주제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다려지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문제. 도대체 문제란 무엇이냐?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문제라는 게 뭘까요?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문제로 보는 게 진짜 문제다. 이 문제라는 단어 3개를 제가 썼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진짜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시하는 거죠. 문제시하는 거. 원래의 문제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시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 그 해석에 따른 감정들이 뒤이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돼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실제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가 나를 휩싸고 맙니다. 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고 말죠. 처음에 최초에 발생한 이 문제가 본래의 문제죠. 문제점. 이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때 문제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의 문제는 점과 같았는데 나중에는 고민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시각, 나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사실과 추측, 다른 말로 사실과 해석.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죠. 추측과 해석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보통 팩트라고 얘기하죠. 실화냐? 이거 얘기하죠. 사실이냐?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해석에 돌입하죠. 자동적 해석이 되시잖아요. 자동적 해석. 그리고 자동적으로 감정이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계를 하고 바로 그러한 대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처럼 됩니다. 마치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어떤 주부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가서 보니까 조그만 바퀴벌레 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소리만 들으면은 진짜 뭐 누가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겁을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바퀴벌레 새끼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놀라는 강도에 있어서 바로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거기에 감정이 개입된 거죠. 바퀴벌레에 대한 나의 기겁을 할 듯한 두려움, 공포.
이것이 나의 반응을 부풀린 것이죠. 이것이 간단한 예지만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바이러스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사실과 해석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올바른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때,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대부분 그 얘기에는 거품이 많이 묻어 있어요. 주관적 해석이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엄한 루머가 살이 붙어서 뜬 소문, 헛소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훈련을 좀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나의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객관적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은 주관적인 나의 해석일 뿐이며 그 주관적인 해설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를, 첫 번째 얘기한 건 이거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진짜 문제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고 바로 보아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고, 두 번째는 바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 의해서 문제를 대면하지 못하고 도망갈 때 또 이러한 눈덩이처럼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 또 갇히게 돼요. 여기에 갇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문제를 향해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깨트리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맞이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바라본 다음에는 바로 보아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일단 고개를 돌려서 문제를 향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바로 보아야 된다. 바로 본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해석, 추측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고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여부만을 판단하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더 풀어나가 볼게요. 문제는 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예상되는 문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빨이 썩었어요. 충치 치료를 했습니다. 발생한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죠. 충치가 지금 발생했어요. 현재의 문제죠. 충치가 지금은 없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양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잠을 자요. 예측 가능한 문제죠. 이러다가는 충치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 그리고 현재 발생된 문제, 진행 중인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여기 부분은 잠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잠재된 문제.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머지않아서 어떤 일이 터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 계속 연료를 과열되게 사용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잠재된 위험이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이러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지 않고 이러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 미리 예측하는 문제. 가장 좋은 태도는 이겁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 최고의 문제 해결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상대로 우리가 대응한 대로만 일이 벌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죠. 그래서 이 잠재된 문제 그리고 현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현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죠? 가능한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이거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신속한 대응. 현재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래에 예측하는 문제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과거의 문제는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철저히 배움을 가져야 돼요. 번복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덮어둬야 돼요. 과거의 문제는 잘 덮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마무리.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현실로 끄집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문제 해결자는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배운 그 배움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해보고 그러한 문제가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 태세를 갖추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감소가 되게 돼 있죠. 불안이. 막연한 불안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조직.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서 배운 것을 미래에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는 이러한 대비태세를 갖춘다면 현재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 준비태세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훌륭한 문제 해결자라고 할 수 있죠. 안 좋은 건 뭘까요? 안 좋은 문제 해결자는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과거에 대해서는 지속된 후회와 우울,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정신없는 수습,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속수무책, 이런 상황. 이것이 가장 최악이죠, 최악. 이런 경우에는 과거가 현재를 파먹고 현재가 미래를 계속 파먹는 상황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한 개인, 불안한 조직, 불안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가 잘 잡혀서 한 개인의 내적인 문제 해결
자로서의 상태일 뿐 아니라 한 조직, 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 집단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이러한 체계를 잘 갖추고 이러한 시스템대로 잘 완비가 돼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는 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의 세 부분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틀이 가능합니다. 몸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혼, soul, body, 그리고 spirit,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또 접근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몸의 문제냐 아니면 혼, 정신의 문제냐 아니면 영에 속한 문제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쉬어주면 됩니다. 정신이 피폐해지면은 이거 역시도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처방과 또 필요하면 약물 처방을 받고 또 여가를 보내고 이러한 처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방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내담자 중에서도요,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사실 심리 상담보다는 다른 것이 더 적합한 분들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몸의 문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계속 건강 챙기면서 약 먹을 게 아니라 상담받으면서 건강 염려증을 해결해야 되는 분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몸과 혼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영의 결핍, 이러한 영과 관련한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그 심리 상담, 심리학적인 처방을 준다 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모두에게 이러한 세 방면의 필요와 문제가 존재합니다만 특별히 어떤 부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데 이러한 구도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 중에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인간 관계가 벌어지죠. 관계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내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내 문제냐? 네 문제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문제냐? 너의 문제냐? 여기서 너는 단수 복수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냐? 다시 말하면 이건 나의 문제냐? 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너의 문제다. 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이것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에 개입을 해요. 남의 문제에 개입을 해. 자꾸 개입을 해. 남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또는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꼬여들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다가갈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는 다가가지 않아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비난받을 이유가 한행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명확할 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고요. 그 관여함으로 인해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엮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정신질환,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 그냥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신경증 수준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동호회에서, 또는 친구, 지인 관계에서,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 중에서 또는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그냥 끌려가다가 엮이고 꼬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해도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냥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데,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또 임상 경험도 없는 분들은 쉽게 일상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세죠,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꼬입니다, 꼬여. 다시 돌아와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문제냐, 네 문제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녀를 마치 부모의 소유라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온갖 자녀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오픈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죠. 보통 청소년기에 돌입하면 무서운 중2병이 있죠. 중학생.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 잘못 터져가지고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선 특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문제냐, 네 문제냐. 이것은 부모로서의 나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자녀 스스로의 책임이냐.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부모, 자녀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개인의 인격,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고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온전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전혀 통제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보호라고 생각하시겠죠. 보호라는 미명하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불안 때문에. 이것은 나의 불안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기장 뒤져보고 스마트폰 열어보고, 그래서 이미 또 그걸 알고 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온갖 상상이 시작되죠. 이 문제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문제냐, 네 문제냐. 네 문제는 난 모르겠다. 네가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그리고 도와줄 용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내 책임을 다했다면 이것은 네 몫이다. 그걸 내가 지켜보되, 또 이렇게 냉정하게 차낸다는 뜻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지켜보겠다.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서라. 안 죽는다. 이 정도의 보호막과 울타리 역할만 하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뭐 때문에요? 내 불안 때문에. 결국은 사실 모든 문제는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씨앗이 있죠.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불안.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 거울의 법칙이 사실 정확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한다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성숙, 심지어 영적인 성숙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발달 과정으로 진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다 각자의 그런 발달 과제를 갖고 있는 건데, 발달을 해치는 게 뭐냐, 이렇게 통제하려고 할 때. 그래서 바딤젤란드에 또 명언이 있잖아요. 트랜서핑의 명언이 뭡니까?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라. 의존적인 관계는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도와주는 만큼 의존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문제인가? 네 문제인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한 사람이 제대로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희일비하고 휘둘리고 감정이 금방 이렇게 동화되는 경우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 굉장히 담대한 것은 담담한 데서 오는 것이죠. 담대한 것은 용기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이런 담담한 것, 일종의 중요성의 제로 상태, 균형력의 상태, 평상심, 이런 담담함이 필요한데요. 담담함은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마 죽기야 하겠냐? 이런 마음, 이것은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절친, 같이 탐정놀이를 했던 절친이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런 건데 이 말이 저한테 어느 날 전달이 돼가지고 가슴에 확 실제적으로 내 가슴 안에서 이 말이 경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경험을 어릴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었는데 같이 탐정놀이를 즐겁게 했던 이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기억에 남네요. 설마 죽게 하겠어? 죽을 수 있죠, 사실. 그런데 이런 말이 상당히 담담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는 놔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 문제와 네 문제를 구분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배울 필요가 있고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는 다른 말로 뭐 증상,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표면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 상담으로 말하면 주호소 문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 근데 그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축적돼 있다. 축적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왜곡돼 있다. 예. 표면적인 문제, 그리고 현상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증상과 관련 그냥 표현된 얘기죠.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다루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쌓이고 축적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왜곡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것도 아닌데 울컥한다든가,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별것도 아닌 것은 7대3의 법칙 아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난히 나는 버럭 화가 나고 갑자기 내가 통제하기 힘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오랫동안 쌓아온 문제가, 근데 이 쌓아온 문제가 꽁꽁 눌러서 쌓여진 거예요. 꽁꽁 눌러가지고 쌓아온 문제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예, 꽁꽁 눌렀는데 쌓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압력, 반작용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나오려고 막 애를 써요. 밖에. 이 문제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계속 눌러요. 누르고 누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포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보게. 알록달록하게 포장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찬란합니다. 우주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불쑥 조금만 건드리면 불쑥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또 그걸 눌러요. 그리고 자꾸 돌아다녀요. 왜? 이것이 안 나오게 하려면 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마주보는 게 두려우니까 계속 달아나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뭔가 배운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런 게 올라올까 두려워서 계속 내 머릿속에 뭘 주입하고 계속 새로운 걸 뭘 담고 계속 뭐 내 몸을 혹사시키고 가만히 두질 못해요. 자, 이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는요, 그냥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말하면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정밀검사와 수술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보통 꿈을 꿔도 이런 경우는 얄팍한 수준의 현실, 현재